오래된 명언 중에 마음 가는데 돈도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국가, 가정을 포함한 크고 작은 조직의 금융 흐름이 과거와 현재, 미래는 물론 당면하고 있는 심리 상태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전공이 바로 이러한 금융회계 흐름을 관리하고 읽어내는 금융회계학 분야입니다. 기업 등 조직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진단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야, 금융회계 분야 직업인들의 생생한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금융회계 분야는 다각화된 경영 환경에서 조직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돕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금융회계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주요 직업인 회계사, 융합 직업인 해운 기획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융회계학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크게 회계감사, 조세, 자문의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 업무인 회계감사는 바로 공인회계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는 주주, 대출을 해주는 은행, 투자자와 기업의 거래처 등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기업의 자산 상태나 재무 구조를 정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회계사가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조세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업 업무 영역이 동일하고 자문 업무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자격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점 이수 제도가 있는데 회계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경제 졸업자 중 특히 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경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 이후에는 공인회계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이 검증되어 경영학 전공보다 타 전공자가 해당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전자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처럼 관련 전공에 제한이 없으나 기업 업무를 판단하는 경영학적 마인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한 공인회계사의 업무 분야는 계속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 및 재무 관련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회계법인에서의 회계감사 업무가 회계사의 주된 업무이긴 하지만 최근 컨설팅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 일반 기업 등에서도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반 회사를 다니는 등 회계법인 외에 직장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분량 이상의 공부가 필요한데요. 특히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시험들 중에 회계, 세무, 재무관리 등은 숫자가 포함된 과목이므로 어려운 수학은 아니지만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인회계사가 된 이후에도 회계감사, 세무 등 본연의 업무 외에도 근래에는 업무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 외에도 다양한 직종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사회 경제 활동이 복잡해질수록 기업과 개인의 세무와 회계 업무는 중요해지고, 이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융회계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조선, 해운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해운 기획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무역 해운 전문 기업에서 해운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운업에서 기획 업무는 에셋플레이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투자가 결정되면
신조 선박을 건조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선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된 선박 가격에 따라서 선박 금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모로 조달할 것인지를 모두 총괄하게 됩니다. 해운 기획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 검토와 선박 금융입니다. 선박 금융은 말 그대로 금융 회계 분야와 매우 밀접하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투자 검토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사업 타당성 검토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 회계, 재무적인 지식이 없다면 아예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금융, 회계 분야와 별개로 다른 경영학 과목들인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과 같은 부분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사전 지식이 됩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배들을 통해서 해운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해운업은 조선업에 비해서 같은 선박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수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물론 해양대학교라는 해운업과 조선업에 특수하게 연관된 대학교 내에는 관련 전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대학들에는 관련 전공이라든가 과목이라든가 사전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전무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하거나 무역 온라인 실무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사전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위주인 해운업에서 영어 실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영어 실질적인 회화 능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문서와 그리고 거래처들이 해외 거래처들이고 또 영국법에 적용을 받는 계약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어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입사원 공채 과정을 거쳐서 한 중견 해운회사에 입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팀으로 발령을 받았고 기획팀에서 선박 투자, 선박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선박 금융과 같은 기획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운 시황 자체는 현재로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운업 자체가 원자재를 운송하는 대체가 불가능한 어떤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한 해운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또 다른 회사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다른 회사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인력 수요는 꾸준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운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계약서가 영국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서가 세계에서 통용되는 계약서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인력 수요는 꾸준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전공으로 진출 가능한 더 다양한 직업 정보는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조직 혹은 특정 사업의 재무를 관리하는 일은 어느 분야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요. 그만큼 선배들의 큰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금융회계 분야의 경우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의 직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돈의 흐름이 마음까지 보여준다면 투명하고 세심할수록 믿고 따를 수 있을 텐데요. 투명한 조직, 더 나아가 신뢰 가득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금융회계 관련 분야에서 여러분의 듬직한 미래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